과학기술 5강에 볼 때 생각하고 판단하는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뇌를 가진 사람에 대한 실험 연구를 통해 뇌의 기능을 밝혀내는 결정적 계기를 얻기도 한다. 그래서 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뇌의 이해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뇌를 가진 사람에 대한 실험 연구를 통해서 뇌의 기능을 밝혀내는 결정적 계기를 얻기도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정상적 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뇌에 대한 기능을 얻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뇌를 이해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뇌를 가진 동물들의 뇌의 좌반구는 오른쪽 몸을, 우반구는 왼쪽 몸을 담당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좌우 신체가 대칭적으로 되어 있다면 뇌 좌우 변구에도 특정한 역할을 하는 부위가 대칭적으로 분포하게 된다. 가령 오른팔과 오른다리의 감각 운동은 좌반구가 담당하고 왼팔과 왼다리의 감각 운동은 우반구가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거예요. 눈의 경우에는 각 눈의 왼쪽 시야와 오른쪽 시야가 분할되어 있다. 그래서 왼쪽 시야에 있는 물체는 양쪽 눈의 망막 오른쪽에 상이 맺혀 그 상이 오른쪽 방구에 시각 피질로 전달이 되고 오른쪽 시야에 있는 물체는 양쪽 눈의 망막 왼쪽에 상이 맺혀 그 상이 왼쪽 방구에 시각 피질로 전달이 된다. 그런 점에서 좌우 방구는 기능적으로도 대칭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인간의 언어 능력과 논리적 사고는 좌방구에서 담당하고 공간구조의 배열은 우방구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방구는 보통 논리적 사고는 좌방구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방구는 뭐 하는 거예요? 직렬적인 사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직렬적인 사고. 직렬적 사고는 좌방구가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병렬적인 사고, 공간구조 배열의 파악이니까 이건 우방구에서니까 병렬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렬적 사고. 병렬적 사고는 말 그대로 우방구에서 담당을 하고 이렇게 뇌 좌우방구가 기능적으로 대칭적이지 않은 것을 편측화라고 하며 이는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인간에게서만 나타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인간의 뇌에서 기능적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좌우방구로 가로질러 정보가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말을 듣고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모두 같은 방구에서 처리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편측화의 이유로 여겨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측화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편측화라는 건 대칭적이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편측화. 편측화를 이해하는 데는 분리뇌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큰 도움을 주었다. 분리뇌 소유자는 발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좌우방구의 피지를 연결하는 부위인 뇌량을 절단하는 처치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말 그대로 분리뇌 소유자라는 개념은 여기 있는 것처럼 뇌량을 절단하는 처치를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교하게 설계된 실험을 통하여 분리뇌 소유자는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뇌가 작동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가령 분리뇌 소유자의 왼쪽 시야에 물건을 놓아 오른쪽 뇌의 시각 피질이 그 물건을 지각하도록 하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분명히 그의 우뇌가 물건을 보았지만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는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으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그의 우뇌는 물건을 분명히 봤지만 물건을 봤어요. 근데 언어로 담당하는 좌뇌는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나은이가 더 잘 알겠지만 뇌량이 있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건 말하자면 건네주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보를 서로 전달해주는 걸 뇌량이라는데 이 뇌량을 끊어버리니까 그의 우뇌는 분명히 사물을 인식을 했지만 그의 좌뇌는 그의 우뇌에서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놀랍게도 좌뇌와 우뇌가 분리된 별개의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따로따로 인지하고 따로따로 반응하는 거니까 좌뇌와 우뇌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따로. 정상적인 사람은 좌뇌와 우뇌가 따로따로 인지한 정보를 뇌량을 통하여 주고받음으로써 좌우뇌는 보고 들어서 인지한 내용을 공유하게 되지만 분리뇌를 가진 사람은 좌뇌와 우뇌의 피질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좌뇌와 우뇌가 따로 인지한 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 없어 정보의 결핍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해요. 뇌 과학자들은 분리뇌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통하여 분리뇌 실험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해석기의 특성을 알게 되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서는 감각계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간뇌의 시상을 거쳐 시각 피질이나 청각 피질과 같은 대뇌 피질의 1차 감각 영역으로 들어와 분석되어 저장되고 그 분석 정보는 좌뇌 해석기로 전달된다. 해석기는 과거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화해시켜 설명을 만들어내는데 정보 결핍을 겪는 분리뇌 소유자에 대한 실험을 통해 연구자들은 사람의 해석기가 논리적 추론을 철저히 수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적은 정보에서 단서를 찾아 신속하게 그럴듯한 이야기를 꾸며내는 특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가령 A가 출근을 했는데 상사가 A를
A를 보고 얼굴이 찌푸리자 A의 해석기는 어제 낸 보고서 때문에 상사가 A에게 화가 나 있다고 해석을 한다. 사실은 상사가 갑자기 복통 때문에 얼굴이 찌푸린 것인데 A의 해석기는 어떤 이유로 상사가 얼굴이 찌푸린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신속하게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인과적으로 연결시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왜 나은이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나은이는 그냥 무표정으로 있는 건데 나은이가 별로 말이 없고 나은이가 똑 부러지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그런 성격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나은이가 무표정으로 있으면 쟤네 지금 무슨 생각하나 봐, 뭐 화가 났나 봐,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그런 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러한 해석기의 신속한 대응 방식은 실시간으로 뇌의 활동을 미세하게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뇌의 활동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제약이 되었다.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로서 모든 요인을 숙고하여 합리적 판단을 내린다는 근대적 관념에 익숙한 현대인에게는 신속하기는 하나 부정확한 해석기의 작동이 당혹스러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급박한 대처가 필요한 생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족한 단서에서도 신속한 대응을 하는 개체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석기의 이런 특성이 생존의 유리함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과관계를 통해서 얘기를 했을 때 말 그대로 이성적인 존재로서 모든 요인을 수고하여 합리적을 판단을 내린다는 근대적 관념에 익숙한 현대인.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는 현대인들에겐 그런 모습이 당혹스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급박한 대처가 필요한 생존 환경 속에 살아남기 위해 부족한 단서에서도 신속한 대응을 하는 개체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그 점을 고려를 한다면 해석기의 이러한 특성이 생존에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문제 마찬가지로 몇 문제가 있나요? 5문제가 있네요. 풀도록 합시다. 시작.